네, 오늘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원희룡 캠프의 청년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택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으로도 네, 계시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다. 저보다도 더 성숙한 신사처럼 보이는데. 네, 액면가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2004년생. 2004년생? 네, 그렇습니다. 에게. 그럼 이제 20살? 그렇습니다. 아이고, 만으로. 그러네요. 예, 우리 오영택 대변인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방송으로도 제가 애청하는 프로에 직접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서 지금 원희룡 캠프의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왜 원희룡입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원희룡 후보님을 수행하고 또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우리 원희룡 후보님이 사실 뭐 화려한 경력과 스펙 그리고 1등만 하는 그런 모범생 이미지가 있으시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후보님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동지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좀 남다른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살밖에 안 된 저 같은 평범한 대학생의 의견조차도 동지로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후보 합동연설회와 TV토론이 양축으로 진행이 됐는데 특히 TV토론에서 후보 간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 문자를 한동훈이 일십했다는 논란이 처음 터졌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사의 문자를 익십한 논란은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문자가 왔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당 조직 내에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나 비대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당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자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무시로 일관한 그런 부분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당무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뭐 사적 문자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슈 중에 그 원희룡이 한동훈에게 건국절이 언제냐고 질문했는데 끝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온 게 도대체 이 한동훈의 정체성이 뭐냐인데 그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요만큼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얼마큼 있었다고? 요만큼 있었습니다. 요만큼. 그래도 대통령과 20년 지기인데 하루아침에 인륜을 저버리고 배신하진 않겠지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보수정당의 당대표 후보에 도전하신 분인데 최소한의 이념적 사상적 정체성은 명확히 하시겠지 하는 정말 요만큼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토론을 거치면서 깨지게 되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 대한민국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절을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마치 뭔가 부당한 공세를 받은 것 마냥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걸 보고 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져 나온 것이 그 댓글팀 논란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내가 직접 그 댓글팀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까지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댓글 부대와 여론 조성 팀에 대한 의혹이 장해찬 전 최고라든지 여러 보수 진영의 스피커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많은 당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는 사실 침묵하고 있잖아요.
뭐 신지호 실장이나 다른 입들을 통해서만 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캠프가 당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따져 묻고는 있지만 저희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팀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우리 장예찬 최고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그 실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전당대회 후에라도 당무감찰이나 당규상의 절차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할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전대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규명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막바지에 터져 나온 것이 이거는 뭐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동훈이 자기가 먼저 꺼냈어요. 그 나경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기소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마치 무슨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인 것 마냥 공소 취소 청탁이라는 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는 분이구나 하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논평에서는 동료 당원을 저버린 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당시 제가 낸 논평의 제목이 뭐였냐면 정말 동료 시민으로 여기셨다면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사실 늘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불러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원의 마음에 칼을 꼽고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느냐. 당신이 정말 우리를 동료 시민으로 여겼다면 이럴 수가 없다. 정말로 우리 당원 동지를 동지로 여겼다면 최소한의 동지 의식이 있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의 논평을 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때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학생 때였는데 우리 당이 패스트트랙 공수처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투쟁하고 많은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또 보좌진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그걸 막아내려고 애썼거든요. 어떤 선배는 그때 갈비뼈가 7개가 부러졌다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처절하게 싸웠고 또 그 당시에 이창수 위원장님 또 김태흠 지사님 이장우 시장님 뭐 이런 분들이 삭발로서 투쟁했던 것들 또 많은 당원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이 다 장외 집회 할 때마다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연동형 비례와 공수처처럼 위험한 법안을 최소한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건 막아야 한다. 이건 법치가 무너지는 일이다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그 선봉에 계셨던 나경원 대표를 향해서 그런 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대위에서도 정말 이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자폭성 발언을 하는 건 보수 계멸의 흉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성명까지도 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보수 재집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영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한동훈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언제 동료 시민이라 그랬지 동료 동지라 그랬냐. 지금 동지 의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그 한동훈이가 언제 동지라 그랬어요. 동료 시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동지라고도 말한 적도 없지만 동료 시민으로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시민으로도 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 이걸 갖고 원희룡이 한동훈에게 비판을 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다고 그랬냐. 그 당시에 총장이었다고만 했지. 이런 어법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 MZ 세대나 젊은 청년들한테 이게 좀 소구력이 있습니까? 이런 어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동훈 후보도 법조인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는 담당 검사가 배정되는 게 그 다음 절차입니다. 이건 이제 대학생인 저도 아는 상식인데요. 근데 그 사건을 기소한 게 윤석열 총장이었다? 무슨 기소했다고 얘기 안 했대요.
그냥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만 자기는 얘기했다는 근데 원문을 제가 읽어보고 영상으로도 봤지만 거예요. 예. 그 당시 기소한 게 윤석열 총장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한동훈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또 거짓말한 거네? 그 다음날 거짓말한 거죠. 말을 번복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을 하면서 아니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의문을 저희로서도 가졌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어디서 이런 황당한 말씀이 나왔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 한동훈 후보가 많이 당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오영택 대변인은 당 활동 대학생위원장이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전교조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전교조들 또 좌파 교육감들의 이념 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제 시민사회 단체를 거치면서 하다가 이제 만 18세에 당에 입당해서 대학생위원장이 돼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째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 활동 3년 차 입장에서 볼 때 그 저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언제 당하고 무슨 뭐 지금 최고위원 나온 박정훈이나 진정호도 입당한 지 몇 개월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 당으로부터 혜택만 받으신 분들이지 당에 어떤 기여를 요만큼도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당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종호나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비례대표라는 당에 엄청난 예. 혜택을 받아놓고 네. 이제 와서 청년 당원들의 대표성을 띈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하면서 그 자리까지 노리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이 위기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많은 청년 당원들이 있는데 그 당원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행동이죠. 입당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한다는 건 이거는 청년 당원의 대표성을 띈 그 직위를 한동훈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칼럼에서 이 좌파들이 다시 촛불 들고 난동 부리기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동감합니다. 물론 박사님 말씀에서 제가 이제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지금 정말 이 특검이라는 거대한 그 음모 앞에 우리 진영이 놓여 있고 또 이 특검이 탄핵 열차의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당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특검의 무슨 뭐 제3자 특검이든 뭐 다른 특검이든 이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검은 특검이고 목적은 오직 하나, 탄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을 지금 우리가 당대표로 뽑게 되면은 앞으로 당이 어디로 갈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그 뭐 한동훈이도 그렇고 예, 이 청년 수도권 뭐 이런 표가 중요하다, 중도가 중요하다. 맨날 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중수청이라고 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청년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이상한 규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중도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수정당은 보수정당 다울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그 좌클릭으로 계속 중도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역대 정치사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그리고 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도라는 진영이 따로 포섭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중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청년 하시는데 청년한테 뭔가 자꾸 이렇게 선심성으로 뭐 네. 학교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소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실제로 경험할 기회, 일할 기회들을 제공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의 공약들은 이미 뭐 대통령 인수위나 기획위원장을 하면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지금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의 청년 인턴을 대폭 확대시킨 것도 원희룡 후보였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청년 학교 만들겠다. 청년들한테 뭐 가르치겠다. 그래서 자꾸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 당원들의 지지도 받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캠프를 다 둘러본 건 아닌데 예. 예, 원희룡 캠프가 제가 알기로 가장 젊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청년들이 최연소입니다. 실제로 캠프의 주역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수평적으로 캠프에서 이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메시지나 공약, 조직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청년에게 선심 쓰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후보는 원희룡 후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원희룡 왜 원희룡이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하시러 나오셨으니까 네. 마무리하실 시간 제가 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미고 시청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지난 2022년 겨울, 우리 당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 정권 교체의 기쁨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기치 아래 출범시킨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고 정권을 재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는 사람, 당원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경험과 경륜이 충분한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선장과 항해사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윤석열 정부라는 배가 지금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라는 폭풍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선장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항해사가 된다면 그 배는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선장과 목적지가 같은 사람,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해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희룡인가가 아니라 원희룡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장이신 윤석열 대통령과 동지인 1등 항해사 원희룡을 선택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청년 누구냐고 댓글에서 본인 소개 좀 하고 가세요. 그럼. 네, 원희룡 캠프 청년 대변인 오영택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네요. 예, 전대 후에도 우리 오영택 대변인 가끔 저희들 모시고 우리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